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 번만 조금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은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웠고요.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다? 점의 평행이동이랑 도형의 평행이동이 달랐다라고 했었죠. 점의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점을 평행이동할 때에는 뒤에다가 그냥 더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도형에다가, 즉 식에다가 어떠한 식에 들어가 있는 애를 통째로 평행이동할 때에는 어떻게 바꿔줬다? 다시 내가 했던 멘트 기억하라고 얘기했어. 뭐라고? X가 들어가 있던 그 자리에 X를 빼고 X 대신에 X-A를 대입하고 Y가 들어가 있던 자리에 Y를 싹 다 걷어내고 그 Y 대신에 Y-B를 대입하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그 대칭이동에 대해서도 배우셨는데요. 대칭이동이라고 하기 전에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에서 주로 평행이동은 어떤 상태로 하는 게 편하다? 표준형 상태로 바꾸는 게 간단하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얘기했죠? 표준형의 끝판왕, 최종 버전으로 얘기해서 뭐랑 뭐를 확인할 수 있으면 위치와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죠? 예를 들면 x제곱의 개수, 예를 들면 반지름의 길이, 예를 들면 이런 기울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 상태로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애만 평행이동하면 돼서 그 위치를 나타내는 건 결국에 좌표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도형의 식을 통째로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두 번째, 대칭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과정을 배웠는데요. 이거 뭐라고 했었죠? 축대칭이라고 배웠어요. 축대칭. 축대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축대칭 몇 가지? 네 가지 기본 세팅으로 기억하라고 했어요. 무슨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뭐가 바뀐다? Y의 부호만 반대로. 그죠? 그 다음 Y축 대칭하게 되면은 뭐가 바뀌고? X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원점 대칭하게 되면은 뭐가 바뀌어? 둘 다 부호만 반대로 바뀌고 라스트 Y는 X 대칭이라고 해서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뭐가 바뀐다고? X와 Y가 서로 반대로 바뀐다. 요거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얘기하는 내용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Y는 마이너스 X 이건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해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어라? 아니다. 아니 마이크가 내가 이러고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럼 오늘은 대칭이동의 버전 두 번째 버전. 한 점에, 어떠한 특정한 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선에 대하여 대칭이동할 때. 두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갈 거예요. 도형의 이동이었고요. 세 번째 파트죠, 아마 이번이. 맞죠? 세 번째 파트일 겁니다. 맞을걸? 맞아요. 점과 직선에 의한 대칭이동. 점 대칭과 선 대칭. 점과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 아, 그냥 저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따라갈게요. 점대칭, 선대칭 하는 거는 좀, 점과 직선에 의한 평행 이동. 자, 일단은요, 제가 점대칭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었죠. 점대칭이 뭐라고 했었죠? 점대칭 도형하면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초등학교 5학년 버전을 써서 정리할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버전으로 한번 다시 복습할 거예요. 점대칭이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요? 불편해. 뭐야? 다 쓴 건데 왜? 점대칭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180도 회전시켜서. 아, 점대칭 도형이요. 도형. 글씨를 좀 차분하게 쓸게요. 지금 너무 날려 쓰는 것 같아서. 아니야. 어차피 날려 써도 상관없구나. 자, 점대칭 도형. 뭐라고? 180도. 어떠한 점을 기준으로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뭘 했을 때 180도 회전시켰을 때 뭐 하는? 완전히 포개어지는 도형을 점대칭 도형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버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스럽게 글씨 큼직하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때 점대칭 도형의 성질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대응점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이 대칭의 중심이다라고 해요.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어떠한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가, 자, 평행사변형을 하나로 예를 보여드릴게요. 어떠한 평행사변형이 하나가 있어요. 그 평행사변형이 있을 때 얘는 회전시켜도 똑같아. 그래서 그 회전시켰을 때 포개어지는 두 점을 대응점이라고 해서 대응점끼리 연결하고 대응점끼리 연결하게 되면 그 연결된 교점이 대칭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건 일부러 안 적었어요. 그랬을 때 그 대칭의 중심은 모든 선분의 뭐가 된다? 중점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정사각형도 마찬가지고 원도 마찬가지고 그럼 별은 점대칭이 아니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각형 별 5개 요거는 점대칭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회전시켰을 때 포개어지지 않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저기다 이용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떠한 자, 일단 첫 번째 1번 1번 그 점대칭이에요. 점에 대한 대칭이동. 점에 대한 대칭이동.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평행이동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지만 뭐라고? 점에 대한 평행이동과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지만 대칭이동은 점이나 도형이나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똑같아요, 결국에. 자, 어떠한 점 x, y가 있다? 이 점을 내가 어떠한 기준점을 정점을 잡아서 여기를 a, b라고 할 때 얘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야.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거든? 근데 지금 무슨 성질이 있다고? 이 선분의 중점이 대칭의 중심, 저 기준점이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점을 P, Q라고 놨을 때 중점의 성질은 뭐냐?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A죠. 그렇지? 그래서 X 더하기 P라고 하는 값이 더해서 2로 나누면 A. Y 더하기 Q에다가 더해서 2로 나누면 그 값이 B가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P의 좌표 대신에 2A-X로 Q의 좌표 대신에 2B-Y로 바꿔주시면 그게 바로 A, B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됩니다. 뭐라고요? 자, 봐봐. X, Y를 뭐에 대하여? A, B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 2A-X, 2B-Y가 된다고요. 조금 잠깐만 줄 좀 맞추 크기 좀 글씨 좀 맞출게요. 글씨가 너무 크다. 다시 X, Y라고 하는 애를 하나 더 길게 씁시다. A, B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된다면 어떤 좌표가 만들어진다고가? 2A-X, 2B-Y가 됩니다. 외우셔도 돼요. 외워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뭐라고 했지? 점 대칭이랑 도형의 방정, 점에 대한 점을 대칭 이동시키는 거랑 도형을 대칭 이동시키는 거는 같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F, 그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똑같이 대칭 이동해주게 되면 어떤 식이 나온다고? 그 X가 들어가 있던 자리에 X를 빼고 2A-X를 Y가 들어가 있던 자리에 Y를 빼고 2B-Y를 집어넣어주면 그게 바로 그 A, B 점에 대한 대칭 이동한 식이 돼요. 똑같습니다. 그게 112페이지에 있는 가장 첫 번째 내용,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뭘 기억해야 되는 거야? 뭘 봐야 되는 거야? 이걸 통으로 외우는 게 중요할까? 왜 이런 식이 나왔는지를 기억하는 게 좀 더 중요해. 뭐라고? 선분의 중점이 우리가 원하는 대칭 이동된 요 점과 원래 있던 점끼리의 중점이 저 A, B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2A-X, 2B-Y라고 하는 식 자체가 나오는 이유가 중점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초등학교 5학년 버전에 있는 두 번째 내용 하겠습니다. 요거는, 네. 지울게요. 자, 초등학교 5학년 버전 2. 이번엔 선대칭 도형입니다. 선대칭 도형의 특징이라는 거는 뭐가 있었냐면 대칭 축을 기준으로 접으면 완전히
포개어지는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불러요. 뭐가 다르지? 내가 지금 이거를 바꿔야겠네, 글씨체.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버렸어. 자, 선대칭 도형이라는 게 뭐라고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도형. 그러면 이건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하나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초등학교 때 되게 많이 나오는 도형이거든요. 이런 그 막 하트, 찌그러진 하트 모양 막 이런 거 있어요. 본 적 있으려나?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어? 이렇게 나와. 그럼 대칭 축이 여기란 말이야. 그치? 자, 이랬을 때 뭐가 성립하냐면, 자, 대응점끼리 연결하게 되면 어떠한 대응점끼리 연결하더라도 대칭축과 대칭축이 이 선분을 반드시 수직으로 이등분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대응점과 대응점을 연결했을 때 그 선분이 대칭축에 대하여 수직으로 이등분 된다고요. 뭐라고? 대응점을 연결한 선분이 대칭축에 의하여 뭐가 된다? 수직으로 이등분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선대칭 도형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버전 2 직선에 대한 평행이동에서도 뭘 봐야 된다고요? 뭐가 나올 거야? 저기 나온 수직 이등분이라고 하는 거를 써먹을 거라고요. 대칭 이동. 글씨 왜 이래?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뭘 볼? 글씨가 내려가냐 왜? 내려간 거 맞지? 미안해요. 뭘 할 거라고? 수직 이등분 된다라고 하는 이걸 쓸 거라고요. 대칭축에 의하여 수직 이등분 됩니다. 수직 이등분 돼요. 근데 이거를요, 수직 이등분이라고 하는 걸 한 방에 구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수직이고요. 두 번째 이등분 돼요. 이걸 써먹을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떠한 점, 요 x, 얘를 이쪽에서 보여줄 게 아니지. 여기다 보여줄게. 어떠한 점 x, y에 대하여 내가 요놈의 요 직선을 L이라고 하는 직선이 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이 있다 해. 이랬을 때 얘가 수직으로 이등분 되도록 하는 요 점을 내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건데 이 점을 내가 x1, y1 책에 있는 대로 x1, y1으로 할게요. 그럼 뭐라고? 첫 번째 수직이고 두 번째가 이등분 된다예요.
얘는 수직 쓰기에는 기울기로 갈 거기 때문에 요게 조금 별 차이는 없습니다. mx 플러스. 가지 말자. 이걸로 할게요. 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기울기가 얼마예요? y는 꼴로 변형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b분의 a 되잖아. 그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수직일 때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뭘 쓴다고? 기울기 x-x1 분의 y-y1이 1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하는 그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하면 이 값이 a분의 b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야지만 얘랑 a분의 b랑 마이너스 b분의 a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올 테니까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수직이에요. 이등분 된다라고 하는 애는 결국에는 뭐? 요 중점 좌표. 이 중점 좌표가 저 직선 위에 있어요. 뭐라고? 저 중점이 대칭축 위에 있어요. 대입하란 얘기예요. 대입하란 얘기. 그래서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여기에 있는 a에다가 그대로 대입합니다. 2분의 x 더하기 x1 그 다음에 더하기 b 곱하기 2분의 y 더하기 y1 더하기 c는 0 이런 형태로 정리해서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뭐야? 깜짝이야. 아시겠어요? 중점이 대칭축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구한다고? 연립을 하는데 저 점 x, y에 대하여 x, y에 대하여 x, y에 대하여 얘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게 된다면 그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식이 필요하다고. 어떤 식? 첫 번째는 무슨 식? 기울기의 곱이 수직이다. 두 번째는 이등분 된다예요. 그래서 수직이다라고 하는 거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 하나랑 두 번째 2등분 된다라고 하는 걸 써먹기 위해서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로우 푸셔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되니까 얘를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해 드릴게요. 뭐라고? 수직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즉 x 마이너스 x1 분의 y 마이너스 y1이 저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와 수직인 a분의 b가 되더라. 두 번째 2등분 된다는 거 어떻게 쓰라고? 두 중점이 저 직선
위에 있다. 뭐 하면 된다고요? 대입하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패턴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그냥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접기만 하면 되니까 선대칭 도형이 조금 더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중학교 이후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대칭 이동에 대해서는 뭐가 편해요? 예, 점대칭이 훨씬 편하죠. 선대칭이 조금 더 헷갈립니다. 근데 선대칭 도형 하면은 자 봐봐. 그러면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뭔지만 기억하면 돼. 점대칭 도형 하면 뭐 기억해야 돼? 중점. 점대칭 도형 하면 뭐 기억하라고? 중점. 점대칭 도형 하면 뭐 기억하라고? 점대칭 뭐 기억하라고? 중점 이용. 응? 중점을 이용하시라고요. 중점이 저기 뭐냐? 정점이다. 정점이 중점이다? 중점을 이용한다. 다음 두 번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이건 뭐라고? 수직 이등분. 다시 뭐라고요? 수직 이등분. 다시 뭐라고요? 수직 이등분이요. 다시 뭐라고요? 수직 이등분. 뭐라고? 수직 이등분이요. 뭐라고?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요렇게 두 가지 따로따로 나눠서 보라고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수직 이등분이에요. 그 다음에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뭐라고? 중점이에요. 그 두 가지. 이것도 결국엔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때 이 식을 되게 그지 같아지거든요. 복잡해져요. 근데 그대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줄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8번. 점에 대한 대칭 이동. 8번에 1번. 점. 몇 콤마 몇? 2,3이라고 하는 애들. 어디에 대하여? 점. 마이너스 2,1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래. 그럼 어떻게 하라고? 2a-x, 2b-y에 대입을 하던 아니면 뭘로 가던 중점을 이용해야 되니까 자, 대칭 이동한 점을 내가 a,b라고 해. a,b라고 해. 그리고 뭘 하라고? 중점 이용하라고. 중점. 2분의 2 더하기 a가 얼마? 마이너스 2고 2분의 3 더하기 b가 얼마? 1이야. 아, a는 마이너스 6이고요. b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끝. 이렇게 가면 된다고. 아니면 뭐 하라고? 공식에다가 대입하라고. 2a-x, 2b-y에다가 대입하라고. 2a-x, 2b-y니까 얼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공식으로 외워도 괜찮습니다. 됐죠? 자, 2번.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4는 0이라고 되어 있는 식에서 점 3,4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래요. 사실 얘도 뭐 하는 게 좋냐면 표준형까지는 똑같이 가되 조심하셔야 돼요. 그 원을 대칭 이동하는 거는 상관이 없거든. 근데 잘 봐봐. 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도형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 이 삼각형을 요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대칭 이동하게 되면 삼각형 모양이 어떻게 돼?
니네 중학교 1학년 때 막 돋보기 같은 거 그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막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아? 어떻게 돼? 뒤집어지죠. 뒤집어져 버려요. 근데 원을 뒤집어봐야 원인데 이차함수는 뒤집히면 뭐가 바뀌어?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가 바뀌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 평행이동이야 이거. 죄송합니다. 아까부터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대칭이동, 그러니까 평행이동에서는 표준형의 끝판왕, 표준형의 최종 버전에서 그냥 간단하게 움직여주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차함수에서는 특이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다 보니 식에서 대칭이동할 때에는 끝판왕까지는 가지 마세요. 최종 버전까지 가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하든가. 너무 힘들어 하면은 일어나서 하든가. 내가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온 게 대단하다고. 너 눈에 에너지 충전 중이야. 그거 알아요? 그 옛날에 아니라 요새도 있는데 어떤 센서들 중에서 하나 배터리 충전하는 센서 중에서 충전이 되면 될수록 색깔이 바뀌는 게 있어. 충전이 되면은 그러니까 니네 이어폰 같은 것도 케이스가 완충되면 초록색이었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뭐로 바뀌어? 빨간색으로 바뀌죠. 딱 너 같아 지금. 네 눈에서 그 표시가 나오고 있어요. 배터리 떨어졌습니다 하고 시뻘건색으로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표준형까지 가는 건 마찬가지야. 표준형까지 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뭐 하지 마라? 최종 버전까지는 움직이지 말자고. 자, 그럼 x-5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로 표준형을 바꿔놓고 나서 얘를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지? x, y라는 대칭을 6-x, 8-y로 대칭 이동하는 거라고. 이렇게 바꿔주는 게 3,4에 대한 대칭 이동이잖아. 점대칭도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요? 6-x-5의 제곱 더하기 8-y의 제곱이 1이고요. 조금만 이쁘게 바꿔주시면 x-1의 제곱 더하기 y-8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요 점을 이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하면 굉장히 지저분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요. 표준형으로 바꿔서 한 번만 띡 하고 집어넣을 수 있게 바꿔준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뒤집히는 모양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돼. 얘는 돼. 최종 버전 가능해. 몇 콤마 몇? 5,0. 반지름 얼마? 1. 평행이동 602, 5. 몇 콤마? 1 콤마. 8 빼기 0, 8. 1,8. 반지름의 길이 1. 그래서 식으로 바꾸면 x-1의 제곱 더하기 y-8의 제곱은 1. 이게 원에서는 간단하게 먹히지. 근데 포물선에서는 안 돼. 알겠죠? 포물선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확인 체크 270번 한번 봐봐봐. 확인 체크 270번 보라고. 확인 체크 270번. 지금 한번 같이 봐봐. 내가 이거를 표준형 끝판왕으로 풀어버리면 곤란하다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라는 애를 몇 콤마 몇 a, b에 대하여 a, b에 대하여 대칭 이동 시켰더니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되었다? 3,6이 되었다. 아, 야, 꼭지점 물어봤으니까 꼭지점으로 옮겨주면 되겠다. 그지? 이건 된다. 그지? 근데 식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아마 뒤에 나올 텐데. 잠깐만. B콤마 스텝 2. 꼭지점. 안 나오네. 스텝 3에서 안 나오네. 안 나오네요. 여기는 이 책에는 없는데, 그래서 항상, 네, 포물선은요, 함부로 최종 버전에서 쓰는 거를 조심하세요. 하지만 꼭지점 같은 걸 물어보거나 중심 물어보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훨씬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입니다. 자, 1번. P가 어디에 대하여? 를 직선 어디에? Y는 2x-3에 대칭 이동시킨 좌표를 구하래요. 자, 어떻게 가라고? 내가 이동시킬 그 좌표 값을 뭐라고? P, A, B로 갈까요? 그냥 여기는? A, B라고 했을 때 Q점의 좌표를 A, B라 했을 때 첫 번째는 뭐가 성립한다? 수직. 자, A-1분의 B-4가 수직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더라. 두 번째, 이제 뭘 쓸 거라고? 이등분. 이등분은 뭔데? 중점이 M이라고 한다면 그 M좌표가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 더하기 4인데 얘를 어디다가 Y는 2x-3에다가 대입하세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B 더하기 4가 2 곱하기 2분의 A 더하기 1 빼기 3 나오고요. 정리하시면 됩니다. 봐봐. 2B-8이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고요. 요식 정리하면 요식 정리해주면 2 곱하고 다 2 곱해서 떼주면 B 더하기 4가 2A 더하기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가 된다가 연립이에요. 응? 이게 첫 번째 식, 이게 두 번째 식. 연립하면 이 식 나온다고요. 연립해서 그러면 정리해볼까? 여기에 곱하기 첫 번째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서 둘 다 더한 값이 어떤지 적어볼까? 4BB, 5B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2A, 2A 없어지고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B는 얼마구나? 2구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6, 10, A는 5가 나오겠다. 그쵸? 그래서 몇 콤마 몇? 최종 답? 다 5,2군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얘가 제일 문제예요.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은 게, 뭔 방법이 똑같은데? 잘 봐. 자, 봐봐. 잘 봐. 자, 2번. Y는 2x-1을
직선 y는 x 더하기 3에 대하여 대칭 시킬 거래. 그러면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임의의 점을 이용합니다. 여기 밑에다가 제가 여기 쓰기가 조금 되게 짤막하게 써야 돼서 조금 애매해가지고 자, 요 밑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도형에서는 형의 방정식을 직선에 대칭 이동할 때는 뭘 이용한다고? 임의의 저 도형 위에 임의의 점을 이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위에 있는 점을 뭐라고 할래? 임의의 점 아무거나 하나 잡으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 위의 점 P점의 좌표 뭐라 할래? A, B? 나쁘지 않아. A, B. 그 다음 대칭 이동시킨 그 점의 좌표는 그럼 뭐라 할래? 아니야. 뭐라고? 미친 사람아, 점대칭이냐? 지금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데 2a-b는 뭔 소리야 그게? 임의의 점을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켰을 때 나오는 그 목표하는 점의 좌표를 뭐라고 할 거야? 소리 말고 여기도 A 썼는데 여기도 A를 어떻게 뒀어? 미친놈아. 이 평행 이동 중이냐 지금? 다들 정신병 걸리겠네 진짜. 직선이잖아. 멍청이들아. 야 이 멍충. 다시 잘 봐. x1 y, xy지. x1 y1이지. 서로 같은 애가 다른 애야. 그 다른 애 가지고 내가 이거 관계식 적은 거 있어 없어? 이 여기서는. 어? 없어. 난 방법만 알려줬어. 근데 갑자기 니는 왜 관계식을 씨부리고 있어? 지금 관계식이 나와야 돼? 아니면 뭘 할 차례야? 지금 xy를 x1, y1으로 옮겼잖아. 그럼 a, b를 뭐라고 옮길 거냐고. 어? a 뭐라고? a1? 뭐 그래도 되고. 안 쓴 문자로 바꾸면 돼. 그래 네 말대로 할게요. a1, b1.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야, 이럴 거면 이게 더 복잡하지 않냐? 바보들아. 내가 지금 되게 친절하게 임의의 점이라고 알려줬는데 왜 A, B라고 하냐? 응? 바보야? 임의의 점 하면 내가 X, Y 하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혹시? 또 없다 해라. 나 화낸다. 어? 한 적 있지 그지? 임의의 점 뭐라고 할래? 라고 했는데 갑자기 A, B라고. 뭔 소리야? 그러더니 뭐 EA-X 뭐 헛소리하고 단체 여기 뭐 알코올 가스라도 나오냐? 술 취했냐? 그럼 여기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 시켰을 때 어떻게 난다고? x1, y1 뭐 이렇게 바꾼다고 칩시다. 첫 번째. 그럼 지금 어떤 식을 이용할 거냐면 잘 봐. 어떤 식을 이용할 거냐면 첫 번째 수직을 이용할 거예요. 수직. 뭐라고? 수직. x-x1 분의 y-y1을 한 그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두 번째, 2등분할 거예요.
뭐라고? 중점 대입하라고. 중점 2분의 x 더하기 x1 2분의 y 더하기 y1 2분의 x 더하기 x1 플러스 3 이렇게 대입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리자면 y-y1이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x 플러스 x1이고요. 두 번째 y 더하기 y1이라고 하는 그 값이 x 더하기 x1 플러스 6이 됩니다.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자, 더해봐. 뭐 나와?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2y는 2x1 더하기 6이 나와요. 빼봐. 위에서 아래를 빼봐. 그럼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y1이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나와요. 여기서 퀴즈. 여러분들아,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뭐에 대한 식이야? 지금 뭐가 주어져 있냐면 자, 얘들아 천천히 봐. 설명해 줄 테니까 멍 때리지 말고 대신에 나 따라해. 알았지? 따라해. 알았지? 입 열어. 안 그러면 너 좀 존나. 다시 보라고? 잘 봐. P점은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Y는 2x-1이라는 식 위에 있는 점이야. 자, 다른 말로 얘기해 줄게. 지금 x와 y 사이에 관계식이 뭐다? 바로 y는 2x-1이다 라고 하는 식이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이 P점을요 Q점으로 옮겨줄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관계식은 x와 y 사이의 관계식일까? 아니면 x1과 y1 사이의 관계식일까? 당연히 x1과 y1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값이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x와 y 사이에는 관계식이 있어. 정의가 돼 있어. 하지만 x1, y1 사이에는 관계식이 지금 있는 상태야, 없는 상태야?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x 대신에 y 대신에 x1, y1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러려고 봤더니 지금 나이스하게 정리가 돼 있는 식이 있네. y 대신에 얼마를 대입할까? y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x1 플러스 6을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x 대신에 누구를 대입해주면? y1, 마이너스 6이 뭐야? 3이지. y1 빼기 3을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얘 너무 복잡하다. 관계 더러워요. 더러운 게 근데 이게 팩트라서 어쩔 수가 없어. x 대신에 x 대신에 y1을 y 대신에 x1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식으로 바꿔주면 x1 더하기 3이 여기 대칭이니까 중요한 건 죄송합니다. 지금 저 노란식이죠? 노란식이에요. 노란식에다 대입해야 돼요. 노란식에다 대입해야 돼요. y 자리에 x1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값을 x 자리에 y1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식을 대입하셔야 됩니다. 정리해 주시게 된다면 그래서 x1 더하기 3이 2x 마이너스 7 될 거, 2y1 마이너스 7 될 거고요. 정리해 주시면 y1이 얼마? 2분의 1 x1 더하기 5가 됩니다.
답은 뭐예요? 저 숫자만 떼면 답이에요. 저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떼면 답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이 관계식이 뭐다? 뭐라고? 아, y는 2분의 1 x 플러스 5입니다. 라고 답을 구하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저 밑에 있는 식이 그 식입니다. 되게 복잡하죠? 되게 복잡하죠?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도형의 방정식을 직선에 대칭 이동시킬 때는 도형 위의 임의의 점을 이용하는데 도형 위의 임의의 점을 이용하는데 방법 잘 얘들아 이건 따라해줘. 도형 위의 임의의 점을 이용하는데 첫 번째는 뭐 할 거라고? 수직 2등분을 이용해서 다시 수직 2등분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찾아줄 겁니다. 다시 수직 2등분의 식을 세워서 연립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수직 2등분으로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계산한다. 그 다음 뭐 하라고? 여기서 구한 값을 처음 식에 대입한다. 대칭축에 대입하는 거 아니야. 처음 식에 대입한다. 다시 뭐라고요? 임의의 점을 잡아서 수직 2등분 식을 세워 연립하고 그 연립해서 구한 값을 처음 식에 대입해서 정리한다. 세 단계예요. 지금 굉장히 길어 보였지만 결국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라고?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임의의 점을 잡아서 수직 2등분 식을 세워 연립하고 세 번째, 그 값을 대입하여 정리한다. 뭐라고요? 임의의 점을 잡아서 수직 2등분식 세운 다음 연립하고 처음 식에 대입한다. 대입하여 정리한다. 아시겠죠? 알지? 라고 임의의 점을 잡아서 임의의 점 두 개를 잡아서 이쪽 두 개, 저쪽 반대편 것도 잡아야 돼. 수직 2등분 식을 세워 연립하고 그 구한 값을 처음 식에 대입하여 정리한다. 이렇게만 하시면은 이제 뭐 할 수 있다? 너네들도 직선에 대하여 저 그지 같은 도형의 방정식을 대칭 이동시킬 수 있다입니다. 너무 복잡해요. 이건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너무 시간 잡아먹는 문제예요.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방법? 딱히 없어요. 그래서 의외로 많이 안 나와요. 오히려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되게 지금은 계산하는 게 되게 복잡스러워 보이잖아요. 계산 과정이 더러울 뿐이지 막 과정이 복잡해질 수가 없는 문제들이라서 한 1부터 10까지 레벨 중에서 한 4 정도 선까지는 이제 고난이도로 느껴지는데 5, 6, 7, 8을 보고 다시 보면 뭐 이거밖에 없어? 여기서 더 꾸며낼 수가 없는 살을 붙이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도형의 이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도형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크게 얘기하면 뭐예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평행이동은 점대칭하고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식의 대칭은 서로 다르다고 얘기했었어요. 하지만 대칭이동은 어떻다고? 식을 평행이동할 때나 점을 평행이동할 때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지만 점을 대칭이동시키거나 식을 대칭이동시킬 때는 점대칭, 그러니까 방법이 동일하다. 부호 하나도 안 달라지나? 토시 하나 들고 똑같다. 다음 축대칭 하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기본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축대칭 말고 점대칭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한 대칭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직선에 대한 대칭은 네 많이 복잡스러우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지금 시간이 매우 미묘한 관계로 일단 여기서 영상 한번 끊었다가